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심리적입니다. 최근에 이 계속되는 금융권 불안감 때문에 은행주 중심으로 우리 증시 좀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전일 미국 시장에서는 이 투자 심리가 다소 안정된 듯해 보였습니다. 이 바로 은행 위기를 불러왔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매각이 되면서 다시 영업을 재개한 건데요. 이 덕분에 지역 은행들 동반 상승을 좀 해주면서 이 다우지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일 시장에서는 이 기술주의 약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대형 기술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나스닥 지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은행주의 상황에 반사이익을 얻고 있었던 나스닥 지수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전일 시장에서는 금융권, 진정, 그리고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졌는데 2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폭등을 하면서 아직은 이 경제 데이터에 대한 불안감이 좀 남아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이런 미국 시장의 흐름, 오늘 우리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지금 증시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그래도 좀 힘차게 출발을 해줬습니다. 코스피 0.44% 상승하면서 2,419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개인과 기관 투자자 이렇게 강력하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3거래일째 담아내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는 515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는 이렇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943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시면요. 코스닥 시장 역시나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0.2% 상승하면서 829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개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739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어제는 좀 덜어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이렇게 매수세로 전환을 해주고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도 좀 매물을 많이 출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역시나 741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지금 우리 시장 상승을 해주면서 좀 기대감이 좀 힘차게 출발한 상황인데요. 좀 어제와 오늘은 좀 다른 시장의 흐름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제 못 잡았던 기회 오늘은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업종에 집중하면 좋을지 그 업종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확인해 볼지 저희 방송에서 함께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시장 안에서는요. 이 메타버스 관련주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부터 관련주들 흐름이 좋은데요.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이 오늘은 또 두각을 드러낼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빨간불로 시작을 해줬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떨까요? 자, 제가 계속 이제 이 차별화 장세에서 여러분들한테 포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계속 하나의 섹터만 계속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하게 계속 그게 간다. 1년이에요, 1년. 물론 여러분들한테 지금 동안 이제 2차 전지가 1년 동안 더 갈 거니까 이거를 참아라. 이 얘기는 아니고 과거에 삼성전자만 1년 내내 갔었던 적이 있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제 대형주고 시장에 이끄는 종목이었고 지금은 이제 시장을 이끄는 느낌보다는 그냥 테마의 흐름이 더 강하죠. 물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무지막지하게 계속 올라가면은 삼성전자를 뭐 대신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강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LNF, 에코프로 BM,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이런 애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이면서 시장을 어제도 약간 왜곡을 시키는. 제가 그래서 그 흐름을 보면서 이게 좀 이상하지만 이게 과거에도 이런 흐름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라. 대신에 이 흐름이 과거에도 없었던 흐름이 아니니까 과거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서는 분명히 순환매가 나온다 그랬는데요.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춤거리거나 지금 4%씩 조정을 받으니까 어디가 강하게 가느냐? 일단 인공지능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OLED 장비주들 이쪽이 강하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 방송에서 얘기했던 건데 희귀금속 테마도 강하게 움직입니다. 희귀금속 테마도 강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도 아침에 주춤거렸는데 지금 다시 강세로 돌아섰어요. 지금 이쪽. 그래서 뭐 시스템 반도체, 전기차,
그러니까 좀 못 갔던 종목들, 그러니까 바닥주라 그러죠. 바닥주들. 그래서 그동안 못 갔던 바닥주들에서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도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거 LX 세미콘, 하나마이크론, LB 세미콘,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말고도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로보스타는 이제 로봇 관련주들만 반도체 장비도 들어가고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완전 폭등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대부분 좀 강세 흐름이 보여주니까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어떤 거? 이런 이제 그 순환매적인 느낌? 2차 전지만 넘어 올라가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재미가 없었는데 그래서 어제는 웃긴 게 코스닥이 플러스가 나오고 코스피도 많이 안 빠지는데 어제 마이너스 0.2, 뭐 0.1, 7, 뭐 이 정도밖에 안 빠지는데 코스닥 하락 종목 수가 1,200개가 넘어가는 이상하죠, 그렇죠? 지수는 많이 안 빠지는데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지는. 왜냐면은 에코프로, LNF, 코스모학, 상신 EDP, 2차 전지만 다 15%, 20% 폭등해 버리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근데 오늘은 코스닥 종목이 933개가 지금 현재 상승 개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코스닥 차트를 보면 코스닥 차트 보면 계속 5에서 타면서 계속 넘어가죠. 이거는 상승장의 느낌이죠. 여길 타고 조정도 안 받아요.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계속 강하죠. 자, 코스피는 그것보다는 못 따라가지만 나쁘지도 않아요, 얘도. 수렴형 내지는 2450 쪽으로 가는 모습. 그러면서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인다? 오늘은 어제는 가는 애들만 갔는데 오늘은 그래도 낙폭과대 종목들 움직이면서 코스닥 종목이 943개가 지금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10개가 더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오후장까지도 계속 요 흐름을 유지해주면 어제와는 정반대로 못 갔던 종목들에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이제 바닥에서 좀 들어주는 이런 이제 좋은 키 맞추기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오후장에서는 상승 종목 수를 더 확대를 하면서 물론 지금도 만족해요. 이 정도면 뭐 1000개까지 필요도 없어요. 매일같이 이렇게 상승 종목 수가 900개가 넘어가는 상황만 펼쳐지면 낙폭과대로 갖고 있던 사람들 얼마나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습니까? 그 900개씩 이렇게 매일 상승해주면 못 간 종목들이 올라가주면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서부터 해서 OLED 장비, OLED 관련주들부터 지금 전기차도 지금 잘 움직이고 KC 지금 17% 폭등하고 있는데 종목을 보면은 이제 KC 뭐 이런 애들도 이게 지금 하락장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장이 강할 때서만 나오는 모습이죠. 전고점 돌파. 근데 기존에서는 LNF처럼 올라가는 애들만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짜증났는데 그러니까 강한 거는 인정이죠. 계속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는 거 그래 강한 거는 하락장이 아닌 건 알겠는데 너무 가는 것만 가니까 짜증났었는데 이제는 바닥에서 안 갔던 애들 이런 애들도 움직이고 히토류도 움직이고 OLED도 움직이고 인공지능도 움직이고 메타버스도 움직이고 좀 전에 보니까 선익 시스템은 상한가를 들어갔었어요. 지금도 들어갔네. 상한가를 들어갔죠. 얘가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OLED 섹터이면서 메타버스 관련주 쪽인데 요것도 상한가를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서는 확실히 시장은 좋다. 시장이 나쁜 거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하면 어떡하라고요? 2200 깨지면 주식 포기하고 다 떠나라 그랬죠? 그냥 깔끔하게 2200 깨지면 주식을 뭐하러 해요? 어차피 하락장을 또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포기하고 싶으면 2200 깨지면 깔끔하게 시장가로 다 던지고 도망가면 됩니다. 2200이 안 깨지고 계속 저렇게 버텨요. 그 종목들은 계속 신고가를 가면서 넘어가면서 아주 그냥 상승장처럼 지 혼자 막 갑니다. 어디? 2차 전지. 2차 전지 가니까 리튬 관련주들도 계속 올라가고 걔네들은 상승장이에요 지금. 그러면 나머지들은 뭐 급락 나오냐? 급락도 없어요 지금. 그러다가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순환하면서 또 저기 넘어가는 전기차 부품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장비 잘 움직이죠. 그러니까 장이 하락장 2200으로 깨지면서 급락하는 장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지수가 2450 갔다가 2500 넘어갔다가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다 던지고 없는데 종목들은 엄청 잘 올라가면서 이제 개인들이 더 후회하는 엄청나게 후회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참아라. 바닥주들 끝난 거 아니다. 왜냐면 과거에도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키 맞추기가 나오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바닥주들 잘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어쨌든 순환매가 나오는 거니까 이제 못 갔던 종목들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저 그 2차 전지는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제 세부안이 이번 주 내에 공개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어제 저녁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궁금하면은 뭐 오늘 또 저녁 방송에 나오니까 거기서 또 물어보시면 또 보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시장은 아주 정상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순환매 느낌으로 해서 뭐 얘기했던 대로 2차 전지가 흔들리니까 반도체 움직이고 게임주 움직이고, 게임주도 지금 위메이도 엄청나게 올라가죠. 16% 올라가죠. 감사 보고서 나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게임주 움직이죠. OLED 움직이죠. 못 움직였던 애들 지금 뭐 폭등하죠. 희귀금속 지금 유니온 17% 폭등하죠. 어제 저녁 방송에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순환매가 잘 나오고 있는 거는 아주 정상적인 키 맞추기 현상이다. 그래서 시장은 2,450으로 가고 2,500으로 가고 상승장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지 하락장으로 내려가는 모습은 아니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이제 돈 벌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시장 안에서는 최근에 좀 강력한 흐름을 보이던 2차 전지에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무거운 움직임을 보이던 업종들이 좀 힘차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장비,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좀 강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 좀 전반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안에서 좀 순환매 흐름 잘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업종을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 저희 표적 종목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까요? 오늘의 기회를 가져다줄 오늘의 표적 종목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어떤 지점에서 또 잘 공략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가 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표적 종목 자이언트 스텝 어떻게 좀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자, 이제 바닥주인데요. 네. 지난번에도 몇 번 이제 얘기했었지만 얘가 이제 그 24일 날인가 23일 날인가 그 보유해수 물량이 대량으로 풀리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급락할 거다라는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보유해수 물량. 그러니까 1년 전에 보유해수 물량을 엄청나게 크게 걸어놨는데 그걸 갖고 있는 임직원이나 대주주들이 보유해수 풀렸으니까 그걸 대량 매도할 거다. 그래서 뭐 전체 비중이 뭐 30%가 그랬네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량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아주 대폭락이 나올 거다. 그랬는데 23일, 24일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졌죠. 근데 저는 이미 이거를 저녁 방송이나 소통 방송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가격을 보게 되면 그때가 한 4만 원대 자리란 말이에요. 4만 원대 자리인데 지금 2만 원 다 되고 반토막 마이너스 50%인데 누가 미쳤다고 임직원들이 마이너스 50%대 나는 팔아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싸게 사도 3만 원 초반대에 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할인해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주주 물량들이 나올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슈가 끝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던지게 될 건데 이게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지금 선익 시스템은 상한가를 들어갔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개만 움직인 게 아니고 지금 맥스트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메타버스하고 게임주하고 OLED는 이제 디스플레이죠, 그렇죠? 얘네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OLED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메타버스,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하고도 엮여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인공지능도 움직이고. 선익 시스템, 얘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얘가 상한가를 갖고 코세스 6% 강세에다가 MP도 그쪽 관련주 광고 회사이긴 한데 얘도 10% 움직이고 있고 맥스트도 오늘 7%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오랜만에 움직이고 있는데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은 단점은 이거예요. 잘 안 움직여요. 단점은 잘 안 움직이는데 그 안 움직였던 종목이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 에코프로, LNF입니다. 다 제가 다 추천했어요. 3년 전에. 바닥에서 추천했는데 처음에 안 움직였습니다. 후성도 처음에 잘 안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근데 바닥주가 좋은 게 뭐냐면 한 번 움직이면 후성도 처음에서는 몇 번 왔다 갔다 한 6개월간 고생 왔다
손실은 아니었어요. 근데 올라갔다가 수익 냈다가 수익 다시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수익 뭐 30% 났다가 수익이 다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뱉어내는 거죠. 그러다 저러다가 결국은 500% 올라갔듯이 바닥주의 장점은 한번 올라타기 시작해서 움직이게 되면 목표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목표치를 크게 잡으려면 뭐만 있으면 되냐면 하락장만 아니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상승장을 논하고 있습니다. 하락장이 아니거든요. 종목들을 보더라도 하락장이 아니에요. 계속 우상향을 하려고 그러고 지수가 계속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럼 바닥주들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만큼 많이 빠진 폭을 되돌리는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 굉장히 바닥에 있어요. 지금 고점 대비 70%인가 80%인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 빠졌으면 올라가면은 또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을 지난번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던 건데 어쨌든 바닥 종목이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한번 공략해 보시고요. 그러면 그래요.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자이언트 스텝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 벌써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지금 좀 상한가 종목들도 확인되고 있는 지금 업종입니다. 저희는 이 안에서 좀 바닥주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지점에 공략하면 좋을지 그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확인해봤던 표적 종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이루온 2,85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는데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화요일에는 하잉크 코리아 8,050원에 잡아주셨습니다. 수요일에 다시 한번 매수가 조정을 7,560원에 해주셨고요. 목요일에는 후성 13,100원에 만나봤습니다. 금요일에는 코리아 서키트 15,20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는데 아직 매수가 미도달된 상황으로 좀 움직였고요. 저희는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확인해봤던 종목이죠. 유니테스트 12,320원의 매수가에 잡아주셨는데 수익률이 또 올라서 4% 달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은 651.5% 달성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만나봤던 유니테스트 지금 반도체 장비주 좀 힘을 내서 그런지 수익률이 또 올라갔네요. 지금 흐름은 좀 어떤 상황일까요? 자, 2차 전지가 네. 조정을 받으니까 2차 전지 조정받는다고 뭐 죽는 거는 아니에요. 상승장에서는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장은 언제 죽는 거라면 하락장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락장이 안 왔기 때문에 아주 대세 하락은 안 나올 건데 계속 흔들어요. 왜 흔드냐면은 그렇게 흔들어 놔야 그 안에 물고기가 가득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또 올라간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2차 전지를 공략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원래 자리로 또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는 또 하락장에 걸리게 되면 그러니까 아직 이 상승장에서는 바로는 죽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장주들은 시장이 꺾이기 전에서는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계속 2차 전지를 단타를 치면 되는데 근데 많이 떠 있는 종목의 단점이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 10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미 벌써 바닥에서 코스모신 소재는 7년 전 바닥을 따지게 되면 2,000원, 그러니까 1,900원대에서부터 움직였으니까 7,000%, 70배가 갔고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을 보게 되면은 1,500%에서 2,000%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100%가 수익이 난다는 얘기는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14,000%에서 3,000%, 30배 수익이 난다는 거니까 그런 경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과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루보 사태 이런 거 아니고서는 그렇게 바닥에서 막 7,000%, 10,000% 올라가는 그런 거 완전 잡주였고 작전주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그게 작전주들도 그 10,000% 이상 수익 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정상적인 종목이 여기서 100%가 더 올라간다고?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는 그냥 왔다 갔다 그러니까 죽는 건 아니고 코스모와 코스모신 소재 어느 정도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어느 정도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그러는데 근데 얘네들이 마냥 올라갈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살짝 조정을 받으면 다른 쪽으로 이제 이게 키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많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얘기를 했던 건데 자,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 그래서 지금 순환매가 예상이 된다. 저기 2차 전지가 흔들리게 되면 어제도 얘기했죠. 반도체 장비 쪽으로 이게 순환매가 돌 수가 있고 반도체 장비주가 움직이면 시스템 반도체가 또 움직일 거고 시스템 반도체하고 인공지능하고 또 많이 엮여 있고 그 안에서는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도 엮여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IT니까 IT에서 메타버스로 또 옮겨 붙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IT는 한 가족이니까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어차피 지수는 좋고 지수가 빠지지 않거든요. 그럼 이게 순환매가 계속 돌면은 다른 종목들도
2차 전지만 주춤거리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반도체 장비가 움직이는 건데 어제 유닛 테스트를 그래서 줬던 거죠, 뭐. 자, 차트를 보면은 바닥에 있고, 그렇죠? 바닥에 있고, 바닥에 있고, 얘가 이렇게 튀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되는 거고, 이렇게 튀면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되는 거고, 또 유닛 테스트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를 넘어가면 뭐 에코프로 뭐 이런 애들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빠져줘도 돼요. 그럼 좀 이렇게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 올라갔다 뭐 모양을 만들든 지지고 볶든 뭐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이 에코프로를 2만 원대 추천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떠 있는 종목을 원래 싫어해요. 저는 떠 있는 종목을 원래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장에서 바닥 종목을 줬을 때에서 저는 결과를 알죠.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이다가 나중에 이제 한번 딱 걸리면 이게 가는. 왜냐면 이때 당시 에코프로도 바닥에 있다가 간 거잖아요. 바닥에 있다가 간 거지 처음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무슨 로켓 쏘듯이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왔다 갔다 막 산전수전 다 이고 이게 1년의 상황이니까 1년, 2년 동안 상황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이 상황에서도 중간 그리고 요 과정도 이 과정을 다 겪었던 사람들이 버텨서 올라온 에코프로. 그나마 얘는 좀 깔끔하게 움직였죠.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저분하게 잘 가지도 않았거든요, 이거. 심지어 그때 당시 제가 이거 치킨 종목이라고 10,000원 이하에서 이거 사면은 이것도 간다. 다른 거 다 가는데 안 갈 리가 없다라고 2020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그때 얘기했을 때도 여기네요. 2020년도 여기에서 얘기했을 때도 몇 개월 안 가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 간다고 손절한다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 손절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갈 겁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손절하고 나서 몇 개월 딱 지나니까 그때 10,000원대 이하에서 샀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다 팔았죠. 여기 이걸 어떻게 버텨요? 이거 벌써 이거 1년 동안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떨어지는 거 고점 대비 반토막 났는데 이걸 어떻게 버팁니까? 이미 수익 난 상태에서 다 팔았는데 그때 수익 났을 때도 10,000원대에서 이게 20,000원대니까 거의 100% 다 꽉 채워서 못 팔았겠지만 80%에서 100% 정도 내에서는 팔았던 정말 고마웠던 종목이거든요. 치킨 사 먹으라고 줬던 종목인데 치킨이 아니고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그 코스모학인데 어쨌든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그런 게 좋아요. 시장이 급락만 없으면 바닥에 있다가 결국은 튀는. 그러니까 유닛 테스트도 반도체 장비주로서 바닥이잖아요. 그럼 얘가 일로 떨어지겠어요? 일로 올라가겠어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게 왜 떨어져요? 이게 이쪽으로. 지금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은 안 떨어진다니까요. 시장이 일로 떨어지면은 모든 종목들은 떨어집니다만 저는 시장을 조만간 2,450을 뚫고 그다음에 2,500을 뚫고 가는 이유는 미국이 뚫어버리니까. 그래서 미국이 올라가는 이유를 만들면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뭐 미국에서 뭐 이제 뭐 경기 침체 얘기 나오는데 경기 침체 얘기는 한 10년 동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경기 침체. 근데 지금 경기 침체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물가는 잡힐 거 아닙니까?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물가는 잡히게 돼 있어요. 경기가 안 좋다는데 사람들이 주머니가 그렇죠? 쓰질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경기 침체에 따라서 물가가 점점 잡히는 상황이 나오면 그러면은 금리 인하 속도를 확 줄이면 되겠네요. 아니면은 동결까지 가도 되겠네. 동결해서 금리 인하까지 하면 더 좋고요. 미국에서 인하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돈을 풀겠다. 1,000조를 풀겠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처럼 뭐 경기 침체를 위해서 그걸 뭔가를 그렇죠. 미국에서 뭔가 얘기를 또 꺼내고 그러면은 그게 또 호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거는 물론 가봐야 되는 거지만 미국에서 경기 침체 얘기 나오길래 어쨌든 미국에서 돈 풀면 가는 거죠. 그렇죠? 금리 인하하고 돈 풀면 가는 겁니다. 언제 할지 몰라요. 내년에 할지 내후년에 할지. 어쨌든 시장은 빠질 만큼 빠졌고 이쪽으로 떨어지기보다는 미국 시장도 올라갈 것 같고 우리나라도 올라갈 것 같은데 바닥 종목들은 올라가겠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닛 테스트 떨어지기보단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이미 4% 수익 나왔으니까 불안하면 절반을 팔고 또 오늘의 또 표역 종목도 있고 계속 매일같이 표역 종목 드리니까 글로 갈아타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더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급등 중한 종목 4개 잠깐 체크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부터 볼게요. 얘도 시스템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여전히 강하죠. 장이 2,200이 깨질 것 같으면 얘도 죽을 거예요. 근데 안 죽어요. 거래가 실렸고 지금 시스템 반도체 장비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2.5%의 수익으로 달성을 돼 있는 상태에 갖고 있는데 33.8%로 달성이 돼 있는 상태 갖고 있는데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2차 전지도 갔으니까 다. 뭐 2차 전지만 주식입니까? 얘네들도 주식이니까 2차 전지에서 이쪽으로 힘이 들어오면 얘네들도 2차 전지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바로 상승장. 자, 두 번째는 이수페타시스. 얘는 이제 PCB 관련주인데 인공지능으로 엮여 있는 PCB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계속 장중에서 계속 올라가서 아마 수익률은 더 올라갔을 건데 그건 뭐 내일 계산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 6,020원에서 67.4%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한 이쯤에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뭐 대충 한 70% 넘긴 것 같아요. 자, 이거 앞자리 바뀔 거라 그랬죠. 50%, 70%, 60%, 70%도 갈 거라고. 지금 70% 올라갔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집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전에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바닥주도 아니에요. 이제 12.9% 올라갔는데 그리고 이렇게 70% 한번 올라간 상태에서 올라가면 수익률이 이게 더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계속 올라가요. 쭉쭉쭉쭉쭉쭉. 그러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빨라요. 지금은 70%대였지만 이게 금방 80%가 되고 지금 72.9%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70%가 좀 넘어갔는데 70%대에서 80% 그리고 90%가 금방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닥주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떠 있는 상태에서 10% 20% 내기 되게 어려운데요. 바닥에서 사서 50% 이상만 수익만 넘기게 되면 그때서부터 속도가 1.5배가 빨라져요. 이거는 산수니까. 그리고 100%가 수익이 나면 그때서부터 수익률이 2배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건 산수예요. 이거 아직도 많이 모르시던데, 그러니까 바닥주가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산수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서 50% 올라가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수익률이 계좌가 그냥 막 복리로 막 불어납니다. 엄청나다는 얘기죠. 어쨌든 더 갈 것 같고 지금 뭐 장이 좋으니까 그래서 가는 거고요. 지금 이 종목들 얘기하는 이유는 장이 안 좋으면 다 박살 나는데 장이 좋으니까 박살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얘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움직인 건데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얘도 바닥인데 이쪽으로 떨어지겠어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나중에 올 연말이나 내년 겨울에서는 이쪽으로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바닥주들은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어느 정도는 팔고 나머지 오징어 다리는 남겨놔도 됩니다. 흔들리면 어때요? 어차피 우상방으로 갈 텐데. 시장을 믿으세요. 시장은 2,200이 안 깨집니다. 2,500, 2,600, 2,700으로 가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SBS 콘텐츠 허브. SBS 콘텐츠 허브, 요거는 42.2% 수익률을 지금 주고 있는 종목인데 얘도 바닥주고요. 그렇죠? 엄청 바닥이죠? 바닥이고 얘는 10,000원 돌파를 위해서 가는 종목이고 수급도 여전히 좋고 얘는 세력주입니다. 세력주. 계속 기관들이 사고 사모펀드가 사고 개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불안하고 다 던지는 종목. 그리고 개인들한테 이게 되게 인기 있는 종목도 아니에요. 물량도 1,800억밖에 안 되니까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장이 좋으니까 그냥 가는 그런 종목인데 만약 이걸 신규 매수하고 싶으면 7,000원으로 내려오면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그냥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50%, 60%, 70%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왜냐면 지금 수급도 좋고 차트도 굉장히 바닥에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좋은 거예요. 개인들은 건들지 못하는데 굉장히 바닥에 있으면서 수급도 괜찮은 종목. 이런 애들이 크게 가죠. 어쨌든 그렇다는 거. 나중에 이거 100%, 200% 수익 나면은 그때 가서 자랑할 때 얘기하려고 미리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인 자이언트 스텝.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었고 아마 지난번에도 지금 가격하고 막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때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조금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막 무턱대고 그냥 덤비지 말고요. 21,000원. 물론 그 이하에서 공략하면 좋은데 기동안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다가 오늘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거래 실리는 천냥봉이잖아요. 바닥에 있고 거래 실리는 천냥봉은 일단 사고 본다 패턴이라고 제가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일단 사고 본다. 거래 실리는 천냥봉은 일단 사고 본다. 이게 패턴의 이름입니다. 설명이 아니에요. 설명 플러스 그냥 패턴 이름이에요. 거래량 실리는 종목, 그러니까 천냥봉에 거래량 실리는 종목은 일단 사고 본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거래량이 없어도 천냥봉이 뜨게 되면 매수가 되는 종목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랜만에 이제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가 오랜만에 강하게 움직이는데 거래량을 보면은 오늘 35만 주. 그러니까 벌써 장이 시작한 지 1시간 20분밖에 안 됐는데 최근 거래량은 상회를 하죠. 그러니까 거래가 조금 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은 6시간 반 동안 거래량을 다 집계한 장 끝나고 나서의 거래량인 거고 이건 지금 장중에 1시간 20분 만에 거래량이 지금 35만 주잖아요. 그럼 아무리 못해도 오늘 100만 주는 실리겠죠. 근데 지금 그동안 한 달 동안 해서 거래량들이 100만 주 실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이제 실리기 시작하는 모양이 나오는 거고 그 거래가 실리죠. 조금씩 빌딩이 조그맣게 섰잖아요. 근데 물론 이 정도는 서야 돼요. 이 정도 서야 일로 튀는 겁니다. 이쪽으로 튀는 건데 얘의 장점은 고점 대비 지금도 마이너스 77%. 그럼 얘가 원래 자리로 복귀하려면 몇 프로가 올라가야 되냐면요. 340%가 올라가야 됩니다. 원래 자리로 복귀하라는 건 아니지만 많이 빠지면 주식은 단순해요. 많이 빠지면 많이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면 오랜 시간 빠지고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바닥에 있고 그리고 얘가 지금 그때까지 못 갔던 이유가 보호예수 물량이 대량으로 23일인가 24일 날에 풀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28일이죠. 이미 풀렸어요.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이게 그 보호예수 물량 걸린 게 작년 3월 달인데 3월 달이 여기거든요. 여기 가격이 4만 원대예요. 4만 원. 4만 원, 5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직원입니다. 임직원인데 여기 대주주 물량을 여러분들이 뭐 수백만 주 혹은 몇 억 주를 갖고 있어요. 몇 억 주를 갖고 있는데 지금에서 마이너스 이게 반토막이거든요. 왜냐면 4만 원 이상에서 그러니까 5만 원에 치더라도 2만 원이면 반토막 넘었죠. 마이너스 60% 있는데 아유 나는 손실 많으니까 난 던져야겠다. 그것도 임직원이 대주주가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장도 좋은데 제가 만약에 여기 임직원이거나 제가 대주주면은 보호예수 물량 이때 장이 안 좋아서 물린 거잖아요. 물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장이 좋을 줄 알고 자기가 물량을 많이 가져갔는데 1년 동안 보호예수 물량 걸려갖고 팔지도 못하고 마이너스 50% 60% 두들겨 맞았다. 그러면 제가 이를 악물더라도 제가 만약에 임직원이거나 제가 대주주라면 어떻게든 간에 저는 8만 원으로 뛰어 올릴 겁니다. 억울해서라도. 그리고 나서 팔아먹는 거죠. 2차 전지처럼. 그렇게 해서 팔아먹어야지 이거를 여기서 대주주나 아니면 임직원이 여기서 팔 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왜냐면 지금 차트를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 전 차트는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지금 이때서부터 거의 최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예수 물량을 받은 이래로 빠지기만 했던 종목이라 여기서는 손실 보고 누가 팝니까? 그래서 장도 좋겠다. 그러면 지금 메타버스 이슈를 인공지능과 함께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붙여가지고 조만간에 이제 뭐 미국 시장도 좋아지고 뭐 게임주가 올라가든 아니면 뭐 인공지능이 계속 올라가든 메타버스가 올라가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3만 원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3만 원을 넘어가야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쏘는 과거에도 이렇게 쐈던 그리고 지금 맥스트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요런 애들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다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를 해야 다시 시세를 주는데 아직 거래량들이 이제 실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리고 바닥에 있으니까 만만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1,000원 가격 이하대로 내려오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오늘의 표육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자이언트 스텝 만나봤습니다.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이어서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공략하실 수 있는 매수가로는 21,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시장 안에서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이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2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바로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3월 13일쯤에 표적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 은행주가 흔들리면서 메타버스 관련된 이 블록체인 관련된 게임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해주는 모습에 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매수가 비중이 좀 크신 상황이에요. 지금 매수가 53,000원에 6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이 비중 괜찮은 상황일까요? 그 정도 비중은 건 맞는데 매수 가격 보니까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노란 톡방 지금 열어놨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딜 가서라도 시장은 저만큼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절대 시장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고점에 사는 사람들 피눈물 흘릴 거예요. 흔들릴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저녁 방송 때 얘기했는데 소통 방송에도 얘기했고 2차 전지를 보지 말고 아직 안 움직인 2차 전지 장비, 원통형, 양극재, 음극재.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LNF, 에코프로가 아니더라도 꼭 걔네들만 사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안 움직이는 숨겨져 있는 바닥 종목들이 있어요. 차라리 걔네들이 롤이라 그랬죠. 그것도 싫으면 싫을 건 없지만 그거 아니어도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지금 차트가 괜찮은 바닥인 종목. 그럼 걔네들 왜 가는 거냐? 시장에 가면 반도체 섹터가 갈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가 2,500, 2,600, 2,700 가면 IT 섹터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를 올리려면 만약 지수를 안 올린다라 그러면 박스권으로 가둬놓는다. 그러면 테마주들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2차 전지대로 두고 시장이 좋으니 이 시장이 징글징글해서 안 움직여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은 다 똑같은 상실감과 소외감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근데 포기하지 말라 그랬죠. 2차 전지만 주식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랬고 그때에서도 버티고 버텼더니 그랬더니 종목들이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뭐 못 먹어도 20, 30%씩은 다 올라갔고 많이 올라가야 되는 50%, 100%씩 올라가고 2차 전지가 아니고 테마주들이. 그러니까 그 흐름들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노란톡방에서 계속 해주고 있는데 그 얘기를 못 들어가고 지금 주식 다 포기하고 나간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지수를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요. 왜냐면 이 시장은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개인들 털기, 개미 털기라고 그러죠. 지금 시장은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러 개인 투자자들을 2차 전지로 몰고 있는 거예요. 2차 전지로 몰아놓고 개인들을 털어놓고 있는 건데 큰일 납니다. 2차 전지는 선수들의 영역이고 뭐 얘기는 뭐 길게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시장이 궁금하다. 시장이 위험할 것 같으면 제가 파란색 넥타이 내지는 노란 톡방에다가 시장 박살나기 시작하니까 빨리 현금화해 놓고 도망가라고 제가 경고를 주는데 저는 매일같이 노란 톡방에다가 줍줍 매수. 주어라. 시장 여전히 좋다. 이 얘기만 하거든요. 아직 못 느끼겠죠. 2,500, 2,600 가보면 그때 가서 뒤늦게 이제 여러분들이 후회하면서 느끼게 될 겁니다. 아, 진짜 장이 좋았구나. 장이 좋다니까요. 그래서 노란톡방 지금 열려 있는데요. 아직 20자리 정도 남아있으니까 지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거 꽉 차면 또 못 들어와요. 그리고 이 방송 끝나면 문을 또 닫아놓으니까. 자, 그러면 상담으로 계속 컴투스 홀딩스. 자, 매수 가격 53,000원대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 가격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갑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 수익이 나면은 그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덕산 궁금하세요? 테코피아를 좀 덕산. 오래전에 24,700원에 20% 샀는데 월요일 날에 4,700원이요. 덕산 테코피아 아니, 맞아요? 오래전에요. 아, 오래전에? 한 1년 넘었어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계속 밑에서 지는데 요새 조금씩 올라오는데 그 가격이 올라나 궁금해서요. 23,000원. 자, 차트 볼게요. 차트 보면은 23,000원짜리가 강력한 저항이고 예. 이 전고점 저항도 있는데 일단 시도는 할 수 있는 자리는 맞아요. 왜냐면 최고점에 물린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최고점에 물린 게 걱정인 거지.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는 좀 더 움직이거든요. 지수가 안 무너져요. 지수가 계속 강하게 버티고 있고 코스닥도 계속 강하게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조정은 받을 수는 있는데 예, 본전은 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갈 수는 있는데 지금 먼저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여기 저항대 걸려서 먼저 이쪽으로 17,000원, 뭐 15,000원까지는 좀 못 가고 17,000원 쪽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 55%, 위로 올라갈 가능성 45%. 그러니까 비등비등하죠, 그렇죠? 예. 근데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면서 23,000원, 25,000원 요 사이는 한번 갖다 줄 것 같으니까 그냥 가져가셔도 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좀 떨어지면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그건 가능하죠. 떨어지면 17,000원 이하로 예.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는 가능해 보입니다. 예. 그래,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중간 시장 갔다가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후에도 전문가님께서 시장의 포인트를 계속해서 잡아주시니까요. 조금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자이언트 스텝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 오늘의 매수가로는 21,00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21,1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계속 확인해 보시다가 저점 매수 포인트 잘 잡아 나가시면 더욱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확인해 보시면 장 초반에 담아내던 개인 투자자 10시 7분 기준으로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149억 원, 790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래도 기관 투자자 담아내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저희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개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735억 원, 437억 원의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 계속해서 덜어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시장의 흐름 안에서 우리 코스피 시종 상위 종목들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저희는 이런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그래도 상승세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51% 상승하면서 2,42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828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전문가님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잘 지켜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떤가요? 어제보단 낫죠. 자, 어제보다는 확실히 나은 시장은 맞아요. 2차 전지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근데 2차 전지가 그동안 올라간 거에 비하면 흔들리는 게 큰 게 아니에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한 2주 동안 내에서 한 10% 정도는 다들 떨어졌을 거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3%, 4% 떨어진 종목들도 많았을 텐데 오늘 2차 전지 기껏 흔들려봤자 지금 4%가 다요. 4%, 3%.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저 정도 축은. 어쨌든 2차 전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잠깐 쉬는 거고 뭐 이렇게 크게 폭락하거나 급락하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고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을 너무 급락시키면 물고기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세력들도 조심조심 하락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개인들을 물리게 만들고 그리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줘야 또 개인 투자자들이 역시 2차 전지는 또 가는구만 하고 또 덤벼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원래 해요. 저는 그걸 이제 드리블 친다라 그러는데 우리도 공을 그렇죠? 골을 넣기 위해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가져가면 안 되고 이 드리블을 잘 쳐야 상대방도 잘 속이고 그렇죠? 개인기도 펼치고 그렇게 해서 드리블을 잘 쳐야 골까지 넣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해서 드리블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상황을 알고 절대 고점에서 사주지 말고 조정받을 때 공략했다가 반등 주면은 팔아먹고 단타죠 이런 또 조정받으면 샀다가 올라갈 때 팔아먹고 그럼 도대체 조정은 어디서 사야 되고 올라갈 때 어떻게 팔아야 되냐 그걸 모르면 그건 초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지와 저항서부터 해서 어디가 사는 자리고 이거를 모르면 2차 전지는 계속 꼬시다가 최고점에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 다 고점에서 다 물려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애들을 공략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2차 전지가 지금 한 4%, 3% 조정받으니까 다른 섹터들이 움직임이 지금 좋아져서 어제보다는 확실히 좋은 현상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 순환매가 좀 더 이어져야 되는데 2차 전지가 이번 주 그 세액 발표를 세부적으로 미국에서 했을 때 흔들려주는 게 다른 종목들한테는 좋을 겁니다. 물론 2차 전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가 싫겠지만 무슨 뉴스가 나오든 그러니까 호재 뉴스가 나오든 악재 뉴스가 나오든 재료 소멸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가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본격적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순환매가 될 거니까
바닥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시면 되고 그리고 2차 전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를 했다가 뉴스가 나온 이후에서 뭐 흔들리면 다시 들어가거나 안 흔들리고 만약에 다시 폭등이 나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통형 배터리부터 해고 전고체 배터리, 음극재, 양극재, 그다음에 2차 전지 부품 아직 안 움직인 거 찾으면 몇 개가 있어요. 리튬도 다 가는 애들 위주로 있겠지만 다 간 거 말고 다른 걸 찾으면 되는데 어쨌든 지수는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양호하게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은 그냥 이 정도면은 오늘은 되지 않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이 12,000 돌파와 12,200을 언제쯤 돌파할 거냐. 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미국이 돌파를 해줘야 우리나라도 시원스럽게 2,500 돌파를 해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지수가 잠깐 지수 볼까요? 지수가 돌파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주춤주춤 거려요. 2,423 계속 여기서 붙어 다니죠. 무슨 껌딱지처럼 이렇게 붙어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계속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이 답답함을 좀 풀려면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 된다. 미국이 돌파를 안 하면 우리나라도 쉽게 혼자서 돌파를 못할 거니까 그렇다고 종목들이 무너지거나 급락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여기서 잘 견디고 버티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력했던 2차 전지가 좀 흔들리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다소 바뀐 모습인데요. 이럴 때 저희와 함께 바닥주 공략하시면서 기회를 또 새로 잡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 바로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매수가는 8,3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신규 법인 회사에 금전 대여를 했다라는 소식 말고는 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좀 오래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좀 더 쭉쭉 올라줄까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통신 장비주인 다산 네트워크스 이름 자체가 네트워크스인데 차트 모습을 보면은 자 차트 모습 보면 계속 우하향이에요. 이렇게 우하향으로 있는 거는 아직 하락하는 속도가 계속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기다려야 돼요. 바닥을 잡을 때까지. 우리가 이제 그 언덕 이렇게 둥근 언덕을 생각을 하세요. 둥근 언덕으로 자전거 타고 세발자전거 타고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가다가 막 떨어져요. 아니면 수레를 생각해도 되고 막 떨어져. 막. 아니면 공이라 생각해도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그걸 세우려 그러면 괜히 그 떨어지는 거 속도 그거 잡으려고 하다가는 손 다칩니다. 아니면 그거에 부딪히면은 그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날아가겠죠. 그럼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 뇌진탕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하락각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언덕배기에서 지금 계속 가속도를 붙이면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속도를 이거를 여기서 막아 세우려고 이게 부딪히면은 다쳐요. 이거 계속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냅둬야 돼요. 그래서 언덕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공이나 떨어지는 돌, 아니면 뭐 세발자국 타고 내려가는 뭐 그 속도랑 마찬가지. 가만히 냅두면 그게 뭐 10년, 만년, 1000년 계속 떨어집니까? 땅바닥에 닿으면 어떻게 해요? 속도가 줄고 나중에선 쓰게 되죠. 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서서 얘가 위쪽으로 방향을 바꿀 때까지 다시 그 자전거를 타고 다시 위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거나 아니면 공이 다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그래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얘가 바닥을 잡는 건데 아직 그 흐름이 없으니까 비중도 많지만 손절하기는 이미 늦었고요. 8,000원대에서 지금 이렇게 깨져 있는 거 마이너스 지금 50%고 60%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얘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보유하시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가서 이렇게 위로 돌리는 흐름들이 나오면 그때에서 예를 들어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 보면 엊그저께 추천했던 종목이잖아요. 이렇게 하락할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 돌리죠. 우상향으로 돌리죠. 이런 식으로 돌리는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잘 참아서 그냥 갖고 있는 것만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자, 다음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KMW KMW 45,000원 25%. 35,000원에 25%. 요 놈도 통신장비인데. 45,000원. 45,000원에? 예. 얘도 지금 좀 전에 설명하고 비슷한데요. 자, 차트를 보면 마이너스 이미 거의 50%고요. 마이너스 거의 50% 돼 있고 얘도 지금 똑같거든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종목은 멈출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추가 매수 안 되시고요. 아, 제가 이걸 네. 원래 6만 원 넘는 거였는데 계속 물을 타가 지금 이게 45,000원 맞춰놨거든요. 뭐 그러시겠죠. 근데 예. 지금도 추가 매수는 안 돼요.
아, 그럼 하지 말까요? 내려가도. 왜냐면은 이게 하락 각도를 이렇게 올려야 네. 돼요. 이게 차트가 우상향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이렇게 떨어졌지 계속. 아, 그럼 뭐 떨어지는 최저점이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계속 떨어지는 건 계속 떨어져요. 쭉 계속 떨어져요. 뭐 10,000원도 떨어질 수도 5,000원도 떨어질 수도 있고 1,000원도 떨어 500원, 200원, 100원 없습니다. 방법은 없어요. 멈춰야 희망이 돼요. 없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떨어지는 종목은 바닥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뭐 정말 많이 떨어지면 뭐 10,000원이겠네요. 근데 10,000원으로 떨어지겠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게 멈춰야 돼요. 그래서 멈추는 흐름은 여기도 보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여기서 돌리죠. 네네. 이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차트라서 이거는 지금은 추가 매수는 안 되고 멈춰서 돌려서 얘가 그러니까 차트 모양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약간 우상향으로 바뀔 때까지. 그때가 추가 매수가 되는 자리입니다. 아, 우상향이 될 때는 그럼 얼마쯤 될까요? 이거 시간 좀 걸릴걸요? 한 3개월 정도는 일단 참으셔야 될 것 같고 우상향으로 바뀌려면 3만 원 넘어가야 우상향으로 바뀌겠죠? 아, 그럼 그때까지 그러면 물타기를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둬요? 일단은 갖고 있는 게 그냥 보유만 하는 게 일단 안전하죠. 아, 좀 전에 했던 설명이 그거거든요. 아까 전에 아까 통신장 비자 좀 전에 물어봤던 저는 그래서 계속 내려가길래 계속 내려가는 건 계속 내려가요. 내려가면 이 물타기를 계속해가 좀 낮춰놓으면 좀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떨어질 텐데. 계속 많은 떨어져. 때까지, 자, 많은 지금 시간이 때까지 넘어가갖고 이제 끊어야 되거든요. 자, 물타기 하지 마시고 나중에 3만 원 네. 넘어가면 그때 다시 전화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